근데 그동안에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게 그림이죠. 그냥 보면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 글이냐고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의 99%는 아마 이게 중국 글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1996년에 한중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글에 대한 정어를 내렸습니다. 이건 동의문자다. 그러니까 동의는 누구를 보고 동의라고 하면 고구려의 신라가 그 역사를 이어온 것이 동의인데, 우리는 지금 동의라고 안 하고 그냥 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동의는 왜 동의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유연제는 5원료,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구려 백제가 한반도에 있다라고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한반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있다는 얘기, 지금으로 치면 중국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 기록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5줄이 다 보이는가요? 여기 5줄이요? 네. 그런데 요 5줄을 이련이, 삼국유사선 이련은 요게 2줄은 보았고 요 2줄은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2줄에 관한 얘기를 못 본 것이 아니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기록하냐?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북으로 유연제노를 침범했다, 통치했다. 그러니까 유연제노 5월을 통치하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 얘기거든요. 5월은 양자강 이남 얘기고 유연제노는 여기 지금 양자강 황하 이국 얘기입니다. 이걸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감히 한반도 사람이 여기 사람이 여기를 통치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조선시대로 와서 딱 한 사람 이 기록을 보고 논평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호 이익이에요. 성호 이익이 뭐라고 그러냐면 웃기지 마라. 가서 딱 2자 써놨어. 왜? 유연제로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성호 이익 문집에 보면은 가서 딱 2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있다면 이 앞과 뒤가 다 연결된 거니까 같이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같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단군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항 비문은 집안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압록강, 두만강 이남은 한민족이고 그 이북은 여진족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단군도 여진족이고 광개토항도 여진족입니다, 지금.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무도 밝히려 하지도 않고 한민족으로 머물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못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걸 보시면 이제 웃기는 얘기죠. 왜 웃기는 얘기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놓고 국민의원 앞에 거는 정음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한자라고 하는 그 글씨로 요 발음은 똑같이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그러는데 왜 새해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선세다 그러면 선세다는 얘기는 해요. 선세다. 근데 왜 하는가 몰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우선 제가 찾아보니까 새해라는 말이 뭐냐면 내기해서 급히 가는 것이에요. 12월 31일이 1월 1일이 되니까 확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기해서 이겼다. 1월 1일로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설세다 그러면은 설
쓰는 것이 뭔 소리냐? 설에 끌어당길 설에다가 어루만질 수에다가 북돋을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설세다라는 말은 1년 동안 전해에 잘못한 것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발하라는 뜻으로 설을 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런데 우리는 설세다라는 몰라 그냥. 근데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데 이 복복자에다 찰마자다 의리할 희자다 시우리자다 자벌파에다 머무를자다 사사로 잘차려에다 먹었으다 이렇게 여러 글자가 모여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뜻을 이 전체를 모르니까 그냥 입으로만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뭐 그게 뜻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연구하게 된 것이 제가 이건 뒤에 거지만은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꿈이 이루어지느냐? 잠자고 있으면 꿈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꿈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기다려서 갖추고 힘써서 요 역할을 해야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풀 수 있는 것은 이게 왜 풀 수 있냐면은 이 꿈몽자의 해석이요. 우리는 꿈몽자라고 하는데 이 꿈몽자가 원래 발음이 시, 구, 미가 합해야 꿈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꿈틀꿈틀 않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더라. 요건 그냥 잠잘 때 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을 요거 글자를 푸는 방법을 훈몽자해라는 책을 통해서 500년간의 말변화를 제가 좀 뒤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게 왜 있는지는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말에는요 이게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말에는 을과 넋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을 막 사용하거든요. 왜? 말의 원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떼시자를 이 떼시자 하나를 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쌍디가 돼서 떼라고 그러는데 여기 훈몽자에 보면은 기읍, 시읍, 기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끼니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떼시라고 하는데 끼니 시, 끼니. 우리 밥 3끼 먹는 걸 끼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해석한 책이 없습니다. 기읍, 시읍, 기역. 해석이 없어요. 그럼 이 해석 못하는 걸 그럼 써놨겠느냐? 아니죠. 근데 이거를 풀어보니까 한참 가야 돼요. 왜요? 한참 가야 되는 거 아니? 이 기읍을 자음을 이가 생략된 그러니까 비시기의 준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니시기를 보니까 고날비, 기다릴시, 먹을기, 미끼니 그렇게 보면 끼니가 돼요. 요게 이제 우리말을 풀어봐. 왜냐 우리말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끼니라면 글자도 있는데 글자를 못 푼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옛글을 어떻게 보고 옛말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 연구를 하면 우리 말에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게 말이 아니죠.
이게 뭐 인간 세계에서 어차피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는 거를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봤다. 그럼 왜 안 해봤냐? 참, 이 두 가지만 우선 보면 이게 뭐냐? 이게 저 PPT로 PPT는 글자가 안 들어가더라고, 이 글자가.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밑에 거 누르시면 돼요. 밑에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들어가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가셔서 요거를 누르시면 제가 우리나라 우리말 사전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어 사전, 조선어 사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왜 우리말 사전이 없다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참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말 사전은 없다. 그 왜 없다고 하냐면 1936년 조선어 편찬을 하던 분들이 아예 방문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1936년까지 우리말 사전은 없다. 근데 현재 조선어 사전은 1920년에 일본인들이 만든 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말 사전인지 저도 처음 알았거든. 근데 36년의 얘기를 소리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어 사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년에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조선어 사건 때문에 그 1949년에 비로소 일본이 나오기 시작해요. 광복이. 그래서 52년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한국어 사전이지 우리말 사전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말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뿌리가 없는 게 아니야. 뿌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왜 우리말 사전이 없다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 압록강, 두만강, 이남 사람들만 한민족이고 조선족이고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역사 부분에 들어가면은 삼국시대 후에가 우리 민족이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설명을 지금 요것이 이제 삼국사 권 46 최초원전에 있는 내용이고 또 계엄필경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라고 하냐? 동쪽에 넓은 곳에 세 나라가 있는데 마한변은 진한이 있고 마한은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신라는 진해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으로 점유하였다. 그런데 그게 어디냐? 지금 5월이 요 남쪽이 5월입니다. 양자강이는 유연전은 여기. 근데 요거 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에요. 최초고. 왜냐면 남쪽을 얘기하고 북쪽을 얘기했다면 가운데가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최초원이 여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지금 옮겨놓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안 돼. 근데 지금요 제가 이거를 우리말을 찾게 된 이유가 지금 역사책은 전부 다 서글로 돼 있어요. 한자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길로 빠져버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백제 수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공주가 백제 웅진이다. 부여가 백제 사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제 기록에 보면요. 여러 개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
웅진의 동쪽에 지라성과 윤성, 대산, 사정성 등이 있다. 그러면 공주 동쪽에 만약 웅진이라고 하면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신라백제의 경계의 나제통문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주 가면은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나제통문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굴이 지금 명칭은 나제통문이지만 63년도에 우리가 관광 개발하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당시 이름은 뭐냐면 기님의 굴이에요. 근데 관광 개발하면서 나제통문이라고 붙였는데 그 굴이 오늘도 제가 보고 왔어요. 뭐라고 써 붙이냐면 언제 이게 뚫렸는지 모른다. 신라백제 때 뚫었을 것이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을 뚫은 것이 지금 토지대장 지적도에 정확히 뭐라고 하냐 1924년 신장로 개설 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사편찬에 가서 그 이름 내가 붙인 거니까 그거 좀 써먹지 마라. 그래서 지금 안 써먹는데 지금도 법문사에서 나오는 국사책에는 써먹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먼저 지금 웅진 동쪽에 분명히 지라성과 윤성과 대산, 사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산 때문에 한박 대전을 대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산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유연제노 5월에 백제가 있다면은 이걸 가정하고 얘기하자는 얘기죠. 유연제노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속에 대산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대산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뭐냐면 중국의 태산이에요. 태산이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태산이 지금 보장왕전에는 이태라고 신당서에 이렇게 있고 이 점을 찍은 것은 구당서에 있고 지금 요거는 태산이 이게 신구당서 삼국사에 있는 건데 그럼 이게 태산이 전의 이름은 뭐냐? 이태산도 아니고 이태산도 아니고 이태산도 아니고 원래 이태산도 아니고 대산이에요. 이태산. 그러니까 이 대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게 지금 태산이에요. 그런데 요 태산을 보고 여기서 지라성이 뭐냐? 저 이 지라성 찾는데 40년 걸렸어요. 지라성이 뭐냐? 아무리 해도 감이 안 와요, 지라가. 근데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는, 몸속에 가지고 있는 지라는 뭐예요? 지라비. 그걸 그냥 우리 음으로만 하니까 지라라는 음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 여기에 비성이라고 쓴다, 비성. 지금은 저게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비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백장군이 어디서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 뭐 공주 동쪽에 아니면 부여 동쪽에 그러는데 지금 중국의 요 태산 서쪽에 가면은 지금도 황산이 있습니다. 요 황산이 계백장군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백마강이에요. 그러면 요와 요 사이에 웅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웅진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비성으로 했냐면 웅진이 이렇게 웅자 쓰잖아요. 근데 다 같은 곰인데 요렇게 붙이면 이게 비자입니다. 곰비자. 그러니까 곰은 곰인데 이 곰비자를 써서 의미 같은 비로 바꿔버리면 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진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말이
지금 서글로만 쓰라도 모르고 정음으로 우리말로 써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말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말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나가야 돼.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아까는 그 유연제로를 냈는데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 재밌는가요? 역사는 기록물입니다. 근데 기록물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상하게도요. 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준을 고조선에 안 뒀습니다. 고조선 이전 환웅시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삼국유사 때문에 지금 단군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없지만 사기에서 분명하게 정사에 환웅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사에서요. 우리 역사를. 근데 우리 삼국사에서도 고구려에서는 환웅시대 국호를 가져오고 신라에서는 백성명칭을 가져오니까 신라에서는 백성명칭을 가져오니까 백제는요. 우리는 환웅 때 최초의 임금 이름을 가지고 전통을 개성 삼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삼국의 최초 그 기준으로 삼은 구리시대를 기준으로 안 하고 우리는 지금 그 한남국에 보면 그래도 뭔가를 둬야 되니까 최초의 인류 조상 두 분을 나반과 아만이라고 해서 최초로 뒀어요. 근데 이 나반과 아만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걸 가정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나반은 아버지라고 칭하고 아만은 어머니라고 칭하는데 이 나반이 죽어서 삼신이 됐던 기록이 삼신오고지 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반이 죽어서 삼신이 되었으면은 남자가 죽어서 삼신이 됐으면 여자가 죽어도 삼신이 돼야 공정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죽어서 삼신인데 어디로 가냐면 장독대로 가 있어요. 삼신할머니. 그 삼신을 그러니까 두 분을 또 그럼 두 분을 누가 하냐? 창조주하고 세 분을 해서 삼신이라 해서 우리는 그냥 조상신으로 지금까지 믿은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다른 종교 때문에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물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이게 왜 다물인가? 이게 구리를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우리말 연구를 지금 쭉 해온 겁니다. 해왔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우리말 정음을 찾는데, 우리말 정음이 전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책을 왜 책이라고 합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요, 야, 이거 책이니까 책이지.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책자가 그냥 책자라고 할 리는 안무하고, 그래서 책이라는 의미 왜일까? 그러니까 꾀책이라는 꾀가 들어있으니까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꾀책자에서 빌려가지고 책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뒤에 책은 뭐냐? 뒤에는 묶었다는 얘기 이제 그 앞에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말에 이제 음은 도울책에 이제 두 가지 음과 후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는 다른 것만 두고 제일 궁금했던 건 왜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근데 설명이 없어요.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근데 제가 저기 정음으로 찾다 보니까
사람은 어째 사람이라고 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로 발음되는 글을 찾아보니까 사바람에 글자가 한 100자 돼요. 그 중에서 사람에 관계되는 가장 관계되는 글자라니까 광자의 사자가 있고 남자에서 찾으니까 막을 남자가 있어요. 이걸 왜 찾았느냐? 우리 속담에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보니까 방자함을 막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이라는 말을 써주고 그 외에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가지고 쓴 짐승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왜 찾아야 되는지 지금 각시가 왜 각시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숫자 내기로 국어사전. 그러니까 훈몽자의 각시, 현족변의 각시 이런데 국어사전으로 각시, 어린 계집, 젊은 여자. 근데 이거를 각시라는 걸 훈몽자에서 보면 각시라는 풀을 각시라면 알깔각에다 기다리시자 각시. 앞으로 어린이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러면 이 시를 왜 성시시자에다 그걸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말을 지금 말하자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시도를 안 해봐서 제가 지금 처음 시도한 겁니다. 저는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우리말이 진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찾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함께 우리 어를 찾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